근데 왜 방첩대에서 동부전선으로 자원했어? 거기가 훨씬 편하지 않아? 너도 야망이 있는 거지, 그렇지? 이 전쟁 곧 끝나게 돼 있어. 전쟁 끝나면 우리나라 군인은 둘로 나뉜다. 전선에 있었느냐 아니냐. 남자라면 전선으로 달려가야지. 종합 주가 지수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의 경제 활용을 신청하겠습니다. 경제 은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안녕하세요. 현실 주시자입니다. 오프닝하면 제가 봐도 웃기네요. 예, 지금 오늘은 윗꼬리를 좀 달았는데요. 코스피가. 이거는 우리가 리먼 사태에서 봤을 때 단기 데드캣 바운스가 발생했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슈퍼 폭락을 하고 그 뒤에 반등을 했는데 그때 단기 고점을 형성했던 캔들이랑 똑같이 됐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걸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윗꼬리가 달리는 순간부터 진짜 거의 투매가 나왔습니다. 투매가. 그래서 이게 단기 고점 신호인가 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시장에 매도 압박이 조금 있었던 게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락했을 때 많이 샀어요. 사람들이 일단. 바닥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고 그 사람들은 단기 고점 캔들만 기다리고 있었겠죠. 아, 나 여기까지 먹고 일단 빠져야겠다. 더군다나 지금 유튜브나 주식 방송에서 전부 다 현금화라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캔들이 발생하는 거는 뭐 정해진 수순이었죠. 거기다가 오늘 미국에서 실업자 실업수당 청구가 발표가 됐는데요. 320만 명입니다. 320만 명. 예측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짐이 돼 있었던 거죠. 네. 시장 컨틴전시 플랜은 이제 슬슬 사람들 머릿속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뉴 노멀이라는 게 됐어요. 공매도가 없는 게 이제는 노멀입니다. 사람들한테. 공매도 없구나. 근데 시장은 다른 게 없네. 약간 그렇지 않나요? 시장이 다른 게 없어. 공매도가 없어지면 막 미친 듯이 상승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일비하지 말자. 그리고 이런 하락장을 맞이하면 항상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저도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뭐 10년, 20년, 뭐 30년 투자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댓글을 보면. 저는 뭐 그에 비하면 경력은 미천합니다. 하지만 하락장은 진짜 늘 찾아오는 거죠. 늘 찾아오는 겁니다. 최근에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많이 하락했다라고 해서 스마트한 머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한 머니를 따라오는 머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장이 많이 하락하면 임마 이때 투자하는 기야 뭐 이러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따라온 거죠. 친구 따라 강남 왔는데 이제 강남에 빌딩을 사고 보니까 이게 오르나 떨어지나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현재 장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위험성이 크다고. 일단 이런 하락장을 제가 맞이하면 항상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도 예전에 저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책은 제가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다 줄 세우면 제가 더 많이 읽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닥친 대로 했어요. 아티클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외국 서적까지 다 읽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러면 제가 오죽했겠습니까? 유튜브도 엄청 많이 봤죠. 뭐 토마토TV, 뭐 한국경TV, 뭐 기타 등등. 그리고 뭐 강의랑 다 찾아다녔어요. 여의도 같은데. 자, 그렇게 제가 공부를 해오면서 느꼈는데 이 주식 전문가들 TV에 나오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이런 사람들을 제가 계속 지켜보니까 시장은 폭락했는데 이 사람들은 되게 평온해요. 자기 말이 틀려도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야, 보고 있는 니들이 힘들지 내가 힘드냐? 나는 그냥 월급 따박따박 나와 여기서 방송하면. 그리고 회원 모집해가지고 리딩만 하면 돼. 그럼 회원비는 나와. 시장이 폭락하면 뭐 어쩌라고. 회원비는 나오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왜 제가 여기 최초 영상에 붙여놨던 대사를 왼쪽 밑에 좀 크게 해놨는데요. 자, 제가 느꼈던 게 그대로 생각났습니다. 제가 주식 유튜버를 시작하게 된 이유예요. 대체 왜 저 사람들은 투자도 안 하면서 사람들한테 오르니 내리니 그냥 뭐 스타크래프트 방송하듯이 마치 바둑 중계하듯이 얘기하고 있지. 약간 그런 게 염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락을 하면 시장 참여자들하고 같이 아파하고 상승을 하면 같이 즐거워하자라는 취지로 소소하게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아무튼 예, 그런 거를 설명한 거고요. 지금 하락장에도 저분들은 평온해요. 뭐 연준이 어떻니, 뭐 워렌 버핏이 어떻니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참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자, 똑같습니다. 또 오늘 같은 캔들이 발생하면 이런 일이 생기죠. 사람들이 야, 그래도 상승하냐? 몰빵해야 돼? 아니면 야, 이거 다 팔고 도망가야 돼? 약간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다들 현금화라고 떠드는데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상승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다들 뭐 일심동체로 단결해서 야, 우리 외국인 기관을 이겨보자라고 막 야, 빨리 장롱 밑에 있는 금두꺼비랑 다 팔어 뭐 이러고 있어도 오를까 말까인데 왜냐면 단기 상승 압박이 있는 거죠. 근데 단기 상승했다고 당연하다는 듯이 현금화로 외치고 있으니까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상승할 수가 없어요. 사실 뭐 대세에 편승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현금화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100%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바닥이 어딘지 모릅니다. 바닥을 잡고 나머지 현금을 투입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현금화하면 언제 들어가야 되죠, 그럼? 언제 들어가야 되나요? 그게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안 사고 지켜보는 분들, 그럼 부동산을 얘기해 볼게요. 무주택자로 집값 폭락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그분들은 평생 집을 못 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르면 올랐다고 못 사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도 못 사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장에서도 계속 지켜보다가는 절대 못 삽니다. 결국엔 상승 다 한 다음에 사게 돼 있죠. 제가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 하락할 때 쫄리면은 진작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예. 몰빵을 하지 말았어야 되고.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 계속 설명드렸었잖아요. 저는 이런 상황을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닥을 잡을 수 없겠지만 저는 뭐 완전 참새 똥구멍만한 역량이라서 바닥을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가까워졌을 때 바닥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잡지도 못할 바닥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면 좋은 소식만 나오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희망 매매죠. 기도 매매. 그리고 이런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워렌 버핏이가 평생에 걸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20번밖에 없다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저분에 대한 투자 결과를 의심하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아무도 없는데 저분이 저 말을 하는 거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단타 매매로 돈을 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단타를 해보면 굉장히 예, 신중만 하다면 신중하고 방망이 짧게 잡고 욕심 안 부린다면 정말 그거보다 좋은 매매가 없어요. 속 편하고 오버나잇 안 해도 되니까 미증시에 영향 안 받고 글로벌 증시에 영향 안 받고 굉장히 속 편한 매매예요. 특히 전업 투자자가 되면 단타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한번 글로벌 체계적인 위험이 발생해서 폭락해버리면 진짜 복구불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하는 우리들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 시장에 참여하는 우리가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 그리고 전업 투자자 분들은 투자를 쉴 수가 없습니다. 쉴 수가 없어요. 근데 직장인들은 투자를 안 하고 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딱 20번밖에 없다라고 하면 아무렇게나 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 기업에 내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함부로 투자 못해요. 예, 갑자기 막 관리 종목 이런 거에 함부로 투자 못하죠. 아무튼 이분의 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거망동하지 않을 자신 있으면 그리고 본인이 장기 투자자라면 전저점 부근 및 지금부터 말이에요. 만약에 하락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전저점 부근 및 전저점 이탈 시부터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합니다. 장기 투자자라면요. 저는 코스피가 2000을 다시 넘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당연히 생각하고 있어요. 경제위기가 10년설입니다. 10년설. 10년 주기설이죠. 지금 못 잡으면 10년 기다려야 합니다. 자, 악재랑 호재인데요. 지금 악재에 하나 추가를 했어요. 원달러 환율 상승 2개. 두 번째 거. 이 배당 시즌이 돌아오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에 압박이 올 수 있습니다. 아직은 가시권에 있는 것들만 있고 진행된 건 없고요. 뺀다는 게, 예. 아시아 증시를 팔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거 뭐 딴 거 없어요. 지금 외국의 그 ETF 패시브 머니가 빠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장주들만 빠지죠. 한국이랑 아시아만 빠지고, 한국이랑 대만만 빠지고. 이제 중국은
그 외국 자본에게 개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미중 무역 분쟁 이후로 페이지 1 합의를 했죠. 거기에 외국 자본에 대한 개방 내용이 있어요. 아마 점진적으로 개방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을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도 외국인 투자자의 맥시멈 캐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천정이 깨진 게 언제죠? IMF 이후부터입니다. 그 뒤에 점진적으로 외국인 투자 비중을 높였어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 비중이 40%를 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을 외국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쟤들이 물량을 쥐고 있으니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공매도 못하죠. 공매도 못하는데 삼성전자를 얘들이 공매도 하듯이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현물이 되게 많아요. 비이성적인 하락은 비이성적인 상승을 불러오듯이 비이성적인 상승은 비이성적인 하락을 불러옵니다. 지금 미증시가요. 비이성적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종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거의 멘붕입니다. 사람들. 뒤에서 같이 보시고요. 미증시 폭등이 바닥의 의미는 아닐 수 있다. 예, 미증시 지금 폭등하고 있죠. 미증시 폭락도 고점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장중 루머를 꼭 조심하시고요. 자, 생각해보기 원이었습니다. 배당의 계절이 온다.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이 외국인 비중이 높은데 지금 빠져나가고 있지만 곧 배당 시즌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역송금에 대한 압박감이 올 거예요. 그럼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그게 증시를 잡아끌 겁니다. 생각해보기 1이었고요. 오늘 생각해보기 2인데요. 제가 이걸 작성한 지 오래돼서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기억을 더듬으면서 말씀을 드리면 호재와 악재의 선순환입니다. 시간적 영향력이에요. 여기 지금 오늘 보시면 밖으로 나갈수록 희미해지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주가가 저 이거 지금 주먹국으로 설명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락해요. 왜냐하면 지금 악재의 영향권이 있어요. 이 악재 A가 발생하기 전이면 슬슬슬슬 냄새를 풍깁니다.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그랬죠. 슬슬슬슬 냄새가 나요. 사람들 냄새 맡고 특히나 돈 가진 애들이 알기 때문에 돈을 슬슬슬슬 빼요. 그래서 이렇게 오고 있어요. 슬슬슬슬 빠져요. 이렇게. 그러다가 악재 그 태풍이 눈에 들어오면 폭락을 합니다.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자, 악재 A가 발생했을 때 이 악재에 대해서 파는 물량은 이렇게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한 타이밍 느린 사람들, 잔다고 놓친 사람들, 뭐 크리스마스를 솔로가 보내려면 24일 저녁에 자서 26일 오전에 일어나면 되잖아요. 이 얘기를 왜 했지? 아무튼 자, 이렇게 악재가 지나간 다음에 좀 지켜보고 팔아야지. 지켜봤는데 이 악재가 진짜였네 하고 나머지 물량이 나오고 바닥이 형성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악재의 영향권에서 좀 벗어났잖아요. 희미해집니다. 이 악재는 이제 더 이상 그 흐름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팔로면 다 팔았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자, 매도가 나왔으면 매도는 무한대가 아닙니다.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매도가 이만큼 나오면 더 나올 매도가 없어진다라고 전제하는 게 맞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뭐 좀비들처럼 일어나서 다시 매도가 나진 않겠죠. 자, 지금 시체가 이렇게 있어요. 다 팔고 여기서부터는 이 악재를 피해 있다가 다시 산 사람 플러스 지켜보고 있다가 이 악재가 끝났구나 하고 들어온 사람들 두 부류가 이 매수세를 형성합니다.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죠.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사람들 그릇만큼 다릅니다. 이 그릇이 있으면 누구는 그릇이 이만하고 누구는 그릇이 이만해요. 그래서 요만큼 먹고 파는 거예요. 근데 악재의 영향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게 느껴지죠. 근데 악재가 사라지면 호재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악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 금융적인 악재다, 아니면 정책적인 악재다 이런 거면 그 당국자들이 해결하려 듭니다. 방금 보세요. 이 팬데믹이 확산되니까 이걸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백신을 만든다, 뭐 격리를 한다, 양적 완화를 한다, 막 금리 인하를 한다 이렇게 호재를 발생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게 악재 A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거야. 저 같은 경우에도 미래에 뭐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런데 마이크로 투자라는 그 금융공학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걔들은 케이스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에 대해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 준비가 안 된 게 연준의 금리 인하였죠. 예, 금리 인하를 너무 많이 했어요. 예, 금리 인하하고 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크게 폭락하는 경우는 또 오랜만이었죠. 너무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자, 호재 A가 다가오는 겁니다. 이제 슬슬 영향권에 들어와요. 영향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합니다. 이 호재가 발생할 거야. 자, 호재가 발생해요. 그럼 호재 발생할 때 우와 하고 이제 또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다가 들어오는 거죠. 우와 하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쑥 상승하는데 자, 이 호재가 약발이 먹히는 게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단기 매매에 대한 압박이죠. 자, 그리고 하지만 호재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요. 근데 이 호재의 영향권에서부터 멀어집니다. 자, 이 호재는 또 약발이 다 했어요. 약발이 다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악재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이 해소하는 거는 얘를 위한 거였는데 얘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팬데믹에 영향이 더 커진다라는 악재가 또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얘가 한 번에 이래 소방관이 불을 끄듯이 사라지진 않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호프가 오는데 이제 사람들이 슬슬 겁나는 거예요. 야, 근데 악재 B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다시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고점이 낮아져요. 그리고 다시 떨어지는데 악재가 발생하면 다시 폭락합니다. 근데 이 악재 A만큼의 폭락은 아닙니다. 왜냐? 사람들은 익숙해져요. 뉴 노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선하지 않아요. 이 악재가. 이게 악화됐을 뿐 신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했다. 뭐 이거 그 다음에 리먼 브로더스 말고 리먼 시스터즈가 파산했다 이러면 신선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의 충격은 발생하지 않는다. 예. 그만큼 담이 약한 사람들은 이미 나갔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상승하기 시작하고 다시 다가올 호재를 생각하면서 그럼 양적 완화하겠네. 예. 이렇게 상승해가는 주식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리먼 사태도 정확히 이렇게 흘러갔어요. 이 악재 호재, 악재와 호재의 선순환입니다. 이게 악재 호재 선순환. 그게 이어지면서 저점을 높이는 우상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방금? 예, 이렇게 우상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악재와 호재의 흐름은 이렇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다가올 미래의 소식을 예측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배당 때문에 환율 불안정, 그리고 통화 수화부 추가 확대 필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순간순간 스쳐 지나간 저기 3192. 이거 안 되겠네. 시간이 안 되겠네, 지금. 이게 시간이 좀 됩니다. 이 두 개 영상이. 제가 오늘 3월 24일하고 3월 26일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굉장히 유의미했지 않습니까? 3월 24일은 바닥을 잡은 타이밍이었고, 오늘 3월 26일은 고점을 형성할 뻔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호가창을 좀 계속 봤어요, 제가. 오늘 3월 26일 호가창은 제가 좀 봤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나가지고 호가창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오늘 오후에 장이 좀 하락할 걸 전 예감을 했습니다. 이 삼성전자 창을 보면서. 그러니까 뭐야 이거? 이거 확대해 버렸네. 예. 이 49,000원 라인에 49,000원 라인부터 조금 찝찝했습니다. 49,000원 라인에 40만 주 걸어놓고 호가를 계속 막아놓고 니네 못 올라가는데 라고 윽박 지르는 게 보였어요. 이때 돌파할 때는 만 매물벽을 돌파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3192 매수라는 게 계속 나와요. 삼성전자가 되게 신기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매물벽을 못 뚫을 거다라고. 3192 보이죠? 그러니까 계속 매물벽에 30만 주를 쌓아놓고 이거를 뚫어 올리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차이였는데 이거는 상세히 보면 재밌겠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인데요. 자, 외신입니다. 자, Wall Street Open Higher and Stimulus Hopes.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지금 개판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 재밌습니다. 지금 잡리스가 썰지했다, 폭등했다는 거죠. 300만이 넘었습니다. 300만이 넘었는데 이게 미국에서 최고로 높은 수치래요. 최고로 높은 수치랍니다. 이게 제가 이 데이터를 비교해 봐야겠지만 최고로 높은 잡리스 클레임이래요. 그러니까 이 스티뮬러스 호프가 더 증가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그래요. 자, 비슷한 뉴스가 또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이 점프하고 있다,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미친 소식이 나왔는데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more stimulus, 그러니까 더 자극적인 정책을 내놓을 거다라는 희망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영 어이없는 말은 아닌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악의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연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게 비슷한 게 뭐가 있었더라? 그 미국 뉴스를 가만히 보면 뉴욕타임즈나 좀 다른 뭐 구글 뉴스 같은 걸 보면요,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 GDP가 예측치보다 별로 안 나왔다라고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하 하겠네 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봐요. 오늘이 그런 케이스고요. 자, US의 사망자가 1000명이 넘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상원을 이 2트릴리언 달러가 통과했답니다. 스티뮬러스 빌이 통과했답니다. 페이스 3. 이제 화이트하우스만 남았다는 거예요. 결정이. 뭐 우리 트럼프 형님은 사인하겠죠? 트럼프 이러면서 사인하겠죠? 폴른 엔젤, 타락천사인데요. 타락천사. 이게 신용평가사가 그 정크 본드로 만들어버리면 그 종목을 타락천사라고 한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포드 같은 애들. 자, 내신입니다.
팬데믹, 판소리도 아니고, 예, 팬데믹인데. 팬데믹이라고 읽어도 되겠죠, 예. 뭐, 그렇습니다. 뭐, 마스크를 읽는 사람도 있고, 마스크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예, 팬데믹발 최악 위기. 파월이 미 경제 침체일 수 있지만 연준은 한약에 충분하다라고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진정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연준이 굉장히 과잉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융권도 지금 이 연준의 전무후무한 과잉 대응에 좀 깜짝 놀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향성이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한은 사상 첫 무제한 돈 풀기. 한은도 이제 양적 완화를 시작했다는 거죠. 산은에 이어서 이제 한은도 했다는 겁니다. 한은은 이제 증권사에 RP를 사주겠다. RP를 사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좀 공급되겠죠. RP가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예, RP가 뭔지 모르셔도 돼요. 아무튼 뭐 증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사주겠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저도 이걸 예전에 공부를 했었는데 아무짝에 쓸모없더라고요. 예, 제가 RP를 살 것도 아니고. 초저금리 대출 푼다지만 신용카드 연체가 발목 잡는다. 이런 뭐 약간 좀 예, 리스크가 있긴 하네요. 예. 이게 왜냐하면 정책을 멋지게 만들었는데 실제 수혜자가 없거나 수혜를 받기 위해선 굉장히 복잡하거나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공무원들이 잘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VOC가 빨리 들어와서 정책을 빨리 수정해야 돼요. 이번 정부가 잘하는 게 정책을 수정하는 거죠. 그냥 클레임이 들어오면 빨리 판단해서 수정하더라고요. 그게 다른 사람이 보면 줏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보면 아 요즘에 유행하는 그 애자일 프로세스를 따르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막판 변수 국민연금도 지금 이제 한진칼의 이 전쟁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보이겠네요. 상승이. 이제는 한진칼 건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 강성주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가 될 수 있고 갑자기. 딸기 등 신선 농산물 수출길도 막혀. 이거 안 됐네요. 아,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 포인트니까 이런 거 잘 봐야겠죠. 자,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28만 3천이에요. 예측치보다 2배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다들 환호하고 있어요. 우와! 그러면서 미국 애들이 지금 우와! 하면서 야, 그러면 그 페이즈 4 스티뮬러스 플랜이 나오겠다 이러고 있어요. 자, 이게 얼마나 패닉이냐면, 자, 보세요. 지금 현재 그 최악의 수치가 나왔는데, 이렇게 떨어지더니 갑자기 상승합니다. 자, 다우가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찍을 때 3.6이었는데요. 제가 방송할 때 5.5%였습니다. 그렇게 상승하고 있었어요. 근데, 빅스는 또 마이너스 7%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더 상승할 거라는 게 보이죠. 예, 달러 인덱스도 떨어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 투자자들도 지금 굉장히 멘붕이더라고요. 이게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걸 제가 캡처했는데 자, 이건 재밌어서 넣습니다. 일단 마켓이 똑바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마켓이 정상화가 될 거다라는 건데요. 이 쿵푸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중국이 쿵푸잖아요. 근데 거기에 플루를 넣어가지고 쿵플루라고 이렇게 약간 비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분 되게 헤비 댓글러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분도 이거는 비기스트 불트랩이다. 불트랩이 뭔지 아시죠? 상승 트랩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파한 척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게 불트랩이에요. 돌파한 척 하다 떨어지는 거. 이게 그 가장 큰 불트랩이 될 거다. 역사적으로 남을. 그러니까 예, 이 사람은 지금 이게 페이크 상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돈이 많은지 보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V 리커버리, V자 반등. V 리커버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콩글리시를 쓴 사람인 것 같아요. V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V 스파이크. 아무튼 예, V자 반등으로 보인다. 라는 얘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분이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그 기사 있잖아요. 그 실업수당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모 스티뮬러스 플랜이란 기사의 댓글이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이때까지 읽은 것 중에 제일 멍청한 소리다. 예, 전 제일까지는 아닌데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거를 사람들이 왜 이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웰컴 투 스탁 마켓. 예, don't use normal sense. 하하.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이 사람 중국 사람 같은데. 예.
이거 약간 그거죠. 마이클 조던의 패러디죠. 마이클 조던이 그 웰컴 투 NBA라고 했던 스토리를 또 얘기하면 엄청 길어지고 이놈 또 3,000%로 빠지네. 너 뭐하는 놈이냐 이런 소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소리도 그런 소리인데 아무튼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이 얘기한 거는 점점 이 감염자들이 악화될 거고 3개월이 어쩌고 블라블라 하는데 2트릴리언 달러가 충분해? 6트릴리언 달러는 써야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돈 아니라고. 참 진짜 니 돈 쓰라고 해봐라. 못 써요. 진짜 왜 이래. 자, 그 다음에 하하. 예. 이 사람들은 듣질 않는다. 베어 트레이더. 그러니까 베어 트레이더를 지금 약간 욕하고 있네요. 상승하고 있으니까. 너는 돈이 잃을 거다. 베어 트레이드에 들어가지 마라. 공매도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죽었고 마켓은 올라간다.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낚시다. 예, 이 사람 낚시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what happened? 뭐가 일어났냐? 그 현재 팬데믹이 사라졌냐? 이 사람도 약간 지금 어리둥절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그 아무나 나를 좀 알게 해다오. 누가 사고 있냐 이거 진짜. 그 지금 현재 미국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 이게 누가 사고 있냐? 모든 게 다 락다운 됐고 그 중국이 지금 그 낮은 금리로 사고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네요. 아무튼 이제 지금 당황해하는 트레이더들입니다. 지금 미제 트레이더들이 당황해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영향을 못 줬고요. 지금 현재는 팬데믹 외에는 전혀 영향을 못 주네요. 근데 내일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은 영향을 크게 줄 겁니다. 저도 지금 정치 테마주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익률이에요. 여러분들도 정치 테마주를 보고 계시겠죠? 예. 아, 오늘 좀 제가 시간 외에도 그렇고 장중도 그렇고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거를 예상하고 엄청 밑에다가 많이 걸어놨어요. 굉장히 공격적인 양을 걸어놨습니다. 안 사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예, 이런 날도 있죠. 예, 변동성이 큰 날은 체결되면 땡큐라는 가격이 있습니다. 저도 평소에 현금이 있을 때 제가 평소에 보던 종목이 한 번씩 미친 듯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한 번씩 생겨요. 그런 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예를 들면 조금 이따 볼까요? 예, 메디톡스 같은 것들입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지금 다시 1700을 깼고요. 이 1700을 깬 게 보시면 이렇게 상승을 그려가다가 이게 2시 한 20분쯤 될 거예요. 그때부터 바닥 없이 추락합니다. 이렇게 종가까지 추락해버려요. 그리고 시간에까지 엄청나게 폭락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일단 삼성전자에서 막혔고요. 삼성전자 투매가 나왔습니다. 투매가 나왔고 미증시가 하락 중이었고요. 왜냐하면 그날 잡클레임을 발표하는데 잡클레임이 발표 시간에 딱 공개할까요? 마치 복권 추첨처럼? 아닙니다. 그 전에 데이터도 수집할 거고 자료도 작성할 거고 검수도 할 거고 그러니까 소식은 새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떨어졌겠죠. 1% 떨어졌는데 1%면 많이 떨어진 겁니다. 코스피가. 근데 지금은 많이 떨어진 게 아니죠. 개인이 거의 7천억을 샀고요. 외국인은 계속 매도 일변도입니다. 외국인의 방향성 안정해졌어요. 얘들이 팔려는 금액에 양이 있을 건데 이 맥시멈 양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 리먼 브로더스 사태를 생각하면 고점 대비 44조를 팔았어요. 약 42조에서 44조를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 한 20조 팔았죠. 우리나라 시장. 그러면 아직 24조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때 충격이랑 똑같다라고 하면 그만큼 팔겠습니까? 많은. 예. 기관은 그냥 아리랑 댄스를 추고 있는 거고요. 얘들은 지금 추세 트레이딩 하고 있는 거예요. 코스닥은 의외로 상승했죠. 의외로 상승했는데 의외가 아니죠. 예, 이거는 우리가 계속 생각했던 거죠. 코스닥은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고점에서 저 지금 최근에 계속 매수하는 건 다 코스닥입니다. 코스피는 손도 안 돼요. 코스피에 손대는 건 지금 제가 레버리지나 인버스밖에 없죠. 자, 코스닥은 지금 마지막에 좀 하락했는데요. 코스피보다는 낫다. 왜냐하면 코스닥은 그만한 모멘텀이 있는 거죠. 일단은 기관도 뭐 조금 병아리 똥구멍에 아니다. 저 수정 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거 다시 커렉션 해야겠네요. 자, 대차거래 잔고는 줄었고 이거 점점 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를 못해요. 공매도 못하는데 이걸 왜 자꾸 대차거래를 해가는지 모르겠네. 투자자 예탁금은 역시 무한맵답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퍼센트가 이래서 그렇지 계속 올라간 거예요. 퍼센트입니다. 복리예요. 복리. 그렇기 때문에 상승은 여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예탁금이 이렇게 올랐는데요.
약간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용융자는 조금 줄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올 신용융자는 없겠네요. 이 지금 1600이고 저점을 찍었던 게 우리가 1300대인가요? 제가 이걸 까먹었네. 1390이라고 하면 이 사이 물량에서는 신용융자 나올 게 없다는 겁니다. 이제 최근에 계속 막 그 소수 계좌 거래 집중, 단위 계좌 거래 그 관여율 최다 뭐 이런 것들 공식 계속 뜨고 있죠. 참 진짜 개판입니다. 개판. 자, 경제지표 동향입니다. 자, 보세요. 다우존스가 5.35% 상승하고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네요. 도저히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비이성적인 상승이에요. 비이성적인 상승은 비이성적인 하락을 불러온다. 종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일단 종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이거 이렇게 되면 만약에 내일 우리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줄지는 또 미지수긴 하지만,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미증시의 상승이 한국 증시에 크게 영향을 안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야간 선물이 영향을 별로 안 받았잖아요. 약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이게 지금 어떻게 영향을 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유들에겐 좋겠죠. 유로스톡스는 그저 그렇고. 일본이 오늘 조정이 컸어요. 일본은 왜 그런지 아시겠죠. 얘들은 이제 올림픽 연기한 뒤에 갑자기 팬데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이웃나라기 때문에 확산되면 좋을 거 없습니다, 우리한테. 예, 절대 꼬시하시면 안 됩니다. 막 우리가 미워할 사람들은 국민들이 아니에요. 자, 지금 미국채 3개월물은 다시 팔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증시 상승이랑 연관이 없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로 들어갔어요, 3개월물이. 자, 야간 선물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리둥절하죠, 서로. 지금 어리둥절합니다. 대체 이 상승시키는 사람은 절대 개인 투자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음모가 있는 큰 세력임에 틀림없습니다. 예,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절대 사면 안 돼요. 예, 비상식이 통하는 지금 시장입니다. 예, 시장을 잠깐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몇 포인트인가요? 5.5였는데 바뀌어라. 이거 안 바뀌어. 야, 바뀌어. 11시 41분이었네요. 제가 찍기 시작한 게 12시 넘었겠죠. 야, 바뀌었다. 예, 뭐 그저 그러네요. 예. 상승했다 떨어졌나? 상승했다 조금 떨어졌네요. 아직은 하락 기미는 안 보이네요. 추세상. 왜냐하면 저점도 낮아지지 않았고 고점도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는 거고요. 자, 방향성 없습니다. 방향성 없어요. 근데 선물을 보니까 투신이 오늘은 좀 성투했더라고요. 예, 성투. 오늘 좀 팔았습니다. 상승하고. 오늘 성투한 거 축하드리고요, 투신 여러분. 외국인이 선물 사는 거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차익 거래 하는 거예요. 차익 거래 하는 거고. 쟤들도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선물 거래 해야 됩니다. 선물을 거래하지 않고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쟤들은 그래요. 쟤들은 워낙 굴리는 돈이 많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되고. 지금 보면 오늘의 코스피 하락은 대형주가 이끌었다는 게 보이시죠? 대형주가 이끌었습니다. 코스닥은 대형주가 원래도 상승을 많이 안 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그나마 상승했는 게 시젠이죠. 시젠이 좀 상승했고. 자, 외국인이 일단은 삼성전자를 오늘 좀 샀는데 의미 부여는 힘들다. 예, 왜냐하면 외국인이 계속 팔다가 종가쯤에 샀어요. 종가쯤에 거래가 터지면서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매수가 막 삼성전자의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매수가 아니었고 종가에 받아먹는 매수였어요. 나쁜 놈들이죠. 아니, 나쁜 놈도 아니죠. 뭐 다 돈 벌려고 여기 와 있잖아요. 뭐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약간 누구 말투였더라? 유해진 말투였나? 아무튼 예. 기간은 일단은 잠깐, 지금 삼성전자를 판 기간이 금융투자인가요? 금융투자, 연기금, 투신, 보험. 예, 기관들은 이제 삼성전자를 다 팔고 있네요. 그럼 결국에는 그 49,000원대에 쌓아놓은 매물 플러스 그 다음에 하락을 부추겼던 매물은 기관이었네요. 이봐요.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다 우리 편 아닙니다. 기관이면 그 외국인을 좀 등쳐먹을 생각을 해야지 개미 등쳐먹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예, 그렇고요.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데 또 있네. 자, 메디톡스가요. 어제 왜 떨어진지 아세요? 어제 얘들이 대표이사 구속영장 청구가 떴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급락. 자, 대표이사가 구속영장이 신청됐어요. 지금 메디톡스가 겪고 있는 악재가 뭐가 있죠? 대웅제약이랑 지금 분쟁하고 있죠. 소송 걸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졌어요. 저는 사실 메디톡스의 하락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이것도 이때 그랬었고. 근데 제가 생각한 바닥이 24만 원이었어요. 왜냐하면 24만 원을 깨기 어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떨어진 게 이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채널이 한 단계 내려온 거죠. 이 상황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꾸준히 하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단기적인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악재는 금방 해소됩니다. 금방 해소돼요. 예. 금방 해소됩니다. 오늘 오전에 이거는 제가 12만 4천 얼마에 걸어놨었어요. 그게 하락 VI 가격이었거든요. 하락 VI 가격을 안 찍고 갔어요. 안 찍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최고점에 팔았습니다. 나이스. 예. 제가 최고점에 파는 트레이더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닥은 못 잡았지만 발바닥의 각질을 잡아서 아니지. 바닥보다 발바닥 각질이 더 낫죠. 아무튼 예. 맥시멈에 팔아준 센스. 예. 자 보세요. 단타는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저게 상한가 가겠다라고 들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뜬금없이 사진 거는 예, 뜬금없이 팔아야 돼요. 자, 코스피가 지금 현재 매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네요. 예. 지금 여기서 이게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자, 보세요. 자, 이게 리먼 브로더스 때였습니다. 자, 이것도 뭐 비슷한 케이스지만 여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일 수도 있어요, 진짜. 이렇게 급락을 한 뒤에 상승을 해요. 상승하다가 약간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도지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정을 했죠. 그때부터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따지면 자, 보세요. 뭐 하나 사라졌는데. 예. 자, 이렇게 하다가 상승했어요. 자, 그리고 거래량이 터진 도지가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하락하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예전 케이스로 보면.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현재는 그래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먼 미래도 아니에요. 예, 10년, 12년 전입니다. 예, 먼 미래네요. 죄송합니다. 군대를 6번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하락하고 그때부터 바닥을 잡았다는 거니까 이제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을 거예요. 불을 켜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하락이 끝이라고 일단 전제를 해요. 첫 번째 전제. 이게 투매가 나온 다음이고 팬데믹은 더 이상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첫 번째 명제를 세우고 그러면 이게 최바닥이다라는 두 번째 가설이 나오죠. 이 두 개가 일단 연속이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가설이 나왔고 자 그러면 이거는 그 단기 반등이다라는 세 번째 가설이 나오면 자 단기 반등이면 여기서부터는 하락을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쌍바닥을 찍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추세상 맞잖아요. 자 맞는데 여기까지가 가설이 다 세워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역을 찍고 삭제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지금 막 눈을 부리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짝반짝. 나 돈 언제 들어가야 돼요? 약간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런 신호, 모든 신호가 다 예전에 학습된 신호잖아요. 자, 그러면 단기 고점 좋아. 여기가 단기 반등 끝이구나. 자, 그럼 바닥 찍으러 가겠지라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면서. 반짝반짝거리면서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아닙니다.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던 페일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여기서 눈을 새빨갛게 뜨고 이 전저점만 보고 있어요. 1400이었네요. 제가 1300이라고 그랬는데. 1490, 1500을 깨는 걸 진짜 막 불이 나게 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100% 확실한 게 1500까지 떨어지면 무조건 반등합니다. 단기 반등일지 뭐 영구 반등일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반등할 거예요. 왜냐하면 쌍바닥을 기다리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지금 진짜 많아요. 돈다발을 싸들고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안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려가는 것도 되게 꾸물꾸물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꾸물꾸물 갈 수 있어요. 예. 사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꾸물꾸물 갈 수 있습니다. 꾸물꾸물 갈 수 있는데, 만약에 급락을 한다 칠게요. 악재가 발생해서. 자, 그러면 이까지 안 오고,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예. 무조건 페일러가 발생합니다. 우상향을 하게 될 거예요. 예, 요거를 인지하고 시장을 지켜봐야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만약에 쌍바닥까지 왔는데 지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예, 절대 사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이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매수세가 왔는데도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매일 아니면 격일로 계속 말씀드릴게요. 이게 인지를 못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시장이 발생하면.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풀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쌍바닥을 위협하고 있으면 풀매수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이거는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하는 건데요. 쌍바닥 근처까지 오면 저는 약간 매수를 보류할 겁니다. 쌍바닥까지 내려올 리가 없는 데라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로 돌아가 생각해 볼게요. 사람들이 자, 이렇게 따지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여기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졌어요, 여기서. 여러분, 리먼 터지고 바닥 온 게 아니에요. 예, 리먼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바닥 온 겁니다. 리먼이 터졌는데 이때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보면 마이너스 7%까지 떨어졌어요, 하루 만에. 그리고 갭상승해서 4%까지 올랐다가 다시 개발하기에서 4% 떨어지고 이제 난리 브루스를 쳤습니다, 진짜. 이야, 진짜 이 브루스를 추고 있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서 밑골을 달았어요. 이야, 바닥 왔구나. 자, 올랐어요. 자, 그리고 도지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쌍바닥을 기다릴 거예요, 사람들이. 쌍바닥을 기다릴 겁니다. 쌍바닥을 기다릴 건데, 자, 쌍바닥 왔어요. 쌍바닥 왔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지를 못 해줬습니다, 쌍바닥을. 지금 실시간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갭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매도세가 굉장히 강한 거였어요, 이때. 이게 개인 매도세일지 외인 기관의 매도세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외인 기관 매도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자, 이때 이렇게 바닥을 지지 못했어요. 쌍바닥을 다 눈을 시뻘겋게 뜨고 기다리고 있었을 건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똑같아요. 자, 반등을 해요. 반등하다 딱 도지 떴어요. 자, 그럼 쌍바닥을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때 한번 당했기 때문에 쌍바닥을 의심하고 있을 법도 한데, 자, 지금 이렇게 꾸물꾸물 내려가죠. 쉽게 안 내려가요. 쌍바닥 안 주는 겁니다. 자, 근데 거래량이 터지는 양봉이 발생하고 다시 반등했다가 고점이 낮아졌어요. 사람들이 잠깐 이거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고점을 뚫어내려고 하는데 자, 쌍봉 찍었어요. 자, 여기서 저점이 올라가고 있죠. 일단 저점이 올라가고 있어서 사람들이 지금 막 이제 괜찮겠구나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전저점 깨고 다시 떨어지고 여기가 진짜 진정한 바닥이었죠. 근데 이걸 보면 우상향하고 있었어요, 계속. 예. 자, 이런 걸 캐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우상향이 깨질 때가 또 급락이죠. 이게 그리스발인가? 아니네. 예. 자, 제가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는데 무서워라. 이거 왜 날 쳐다보고 있냐. 아무튼 이 쌍바닥을 지지 못할 단계가 되면 의심을 해볼 겁니다. 만약에 이게 모든 사태가 종식이 되고 이 금리 인하 양적 완화가 먹혔다라고 하면 쌍바닥이 안 오고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다가 갑자기 다시 한번 여기 바닥까지 안 오겠지만 조정을 주겠죠.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 정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일각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이번에 온 위기는 다르다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예전을 다 케이스 스터디 해봐도 그때도 다 다르다고 했어요. 예. 모든 위기는 다릅니다. 똑같은 걸 당하는 것만큼 바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10년 뒤에 다시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온다고 하면 지금이나 리먼이나 IMF나 다 똑같은 사례가 아닐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과잉 대처를 하고 있는 게 지난번에 스터디 사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미리 선제 대응하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지난번에 뇌관이 터졌던 게 정크본드가 터진 거니까, 이번엔 정크본드가 안 터지게 해야지라고 해서 지금 계속 막 CFPP 같은 거 설치하면서 정크본드 매입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고 미리 선제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똑같은 위기가 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위기도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똑같이 움직일 겁니다. 예, 똑같이 움직일 거예요. 이거 깨지면 급락할 거고 이거 안 깨지면 상승할 거고 똑같습니다. 자, 코스닥은 좀 다르죠. 예, 진짜 다릅니다. 완전 세죠. 완전 셉니다. 얘는 급락을 해도 반등이 정말 빠를 거예요. 예, 반등이 정말 빠를 겁니다. 제가 바이오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라고 했고 이번 사태가 끝나면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사람들이 시급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그럼 바이오에 대해서 눈이 새빨갛게 될 거예요. 그럼 바이오 쪽으로 투자가 몰릴 거고. 예, 바이오의 대상승장이 드디어 다가오네요. 제가 역시 주장하는 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1년 전부터 주장하고 있던 거예요. 제발 맞아라. 저도 기도 예측해야겠습니다. 예. 해외 지수. 여러분 참고하실 게 그때 전부 다 바이오 끝났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을 바꾸면 그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바이오가 다시는 대세 상승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전부 다. 중국 상해가 이 정도면
중국은 아직 뭐 괜찮다. 나스닥 잠깐 지금도 오르고 있나요? 정신 좀 차리고 있네. 자, 그러면 야간 선물은 정신 못 차리네요. 희한합니다. 희한하네요. 달러는 떨어지고 있고, 야, 달러 1200원 깨면 진짜 폭등 나오겠다, 한국 증시. 저는 어차피 지금 하락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해도 좋고 하락해도 좋습니다. 전 지금 되게 해피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도 약간 이게 무엇인지 좀 아시면 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하락해도 좋고 상승해도 좋고 약간 그런 겁니다. 아무튼 예, 나스닥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으니까 저항선이 7,900쯤 되겠네. 7,600? 에이 뭐야, 지금 아직 박스권도 못 들었네. 8,000은 가야지 저항이네요. 8,000 정도 가야지 저항이네. 8,000 저항, 8,000 저항이죠. ICO는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S&P는 좀 오르고 있죠. 얘들 저항은 2,600 S&P. 2,600 왔네요. 얘들 저항이네. 오늘 고점이 2,600 갔나? 2,600쯤 저항 맞고 떨어졌네요. 이거는 결국 저항 맞고 떨어졌다고 봐야겠죠. 예. 저항쯤 되면 이 유치하지만 뭐 지지저항 그대로 움직이는 이유가 뭐죠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팔 타이밍이 언젠지 모르니까 저때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 먹히기 시작한 거예요. 기술적 분석이 먹히기 시작하니까 그것도 계속 먹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쓰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길을 내면 다 길로 움직이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움직일 건데. 여기까지고요. 예,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되게 애매모호하고 아주 오묘하고 기묘하고 영롱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비이성적인 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거는 이성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장이 정말 궁금하네요.